어르신들 건강식품 선물 많이 받으시죠? 몸에 좋은 건강즙, 꿀, 루테인, 종합 비타민, 홍삼. 오늘은 그 중에 홍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운이 없는 날, 피곤한 날, 집에 쌓아둔 홍삼이 생각나실 텐데, 아무 때나 아무거나와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음식도 궁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홍삼을 제대로 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은 어떻게 만든 건지 아시나요? 생인삼을 김에 찌고 다시 말려서 만든 붉은 인삼을 홍삼이라고 합니다. 찜질 과정을 통해 사포닌이라는 유효 성분이 더 안정화되고 농축되죠. 그리고 색이 붉게 변해서 홍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삼은 생인삼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몸의 흡수도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특히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 자주 걸리는 분들,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걱정되는 시대엔 더더욱 필요하죠. 두 번째는 피로 회복이에요. 기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이전처럼 활동하기가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뇌 기능 활성화, 기억력 향상, 갱년기 증상 완화까지 홍삼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자연 건강 보조제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쯤 되면 그럼 홍삼 당장 사서 먹어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홍삼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 예를 들어 손발이 자주 뜨겁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땀이 많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홍삼을 먹으면 오히려 두통, 불면, 가슴 답답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홍삼은 신경을 약간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이 심하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역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든 보약이 그렇듯 내 몸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겠습니다. 홍삼도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던데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드시고 계신가요? 농축액, 스틱, 캡슐, 절편, 마트나 약국에 가보면 홍삼 제품이 너무나 다양해서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뭐가 더 좋은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시죠? 오늘은 홍삼의 형태별 특징과 흡수력, 그리고 어떤 분께 어떤 제품이 잘 맞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홍삼 농축액 냉장고에 하나씩 있으시죠? 흔히 병에 들어있거나 티스푼으로 덜어먹는 진한 홍삼 있죠? 이게 바로 홍삼 농축액인데요. 사포닌 성분이 가장 고농도로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흡수도 빠르고 특히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때 몸이 금방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맛이 좀 진하고 쓴 편이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력은 가장 뛰어난 형태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홍삼 스틱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포 형태. 그게 바로 홍삼 스틱입니다.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한 번 먹기 딱 좋은 용량으로 포장한 건데요. 흡수력도 좋고 휴대도 간편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챙겨 먹기 참 좋습니다. 맛도 비교적 순해서 처음 홍삼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해요. 세 번째, 캡슐이나 정제형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건 알약처럼 삼키는 형태인데요. 쓴맛이 없어서 홍삼 맛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딱이에요. 다만 이건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알약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 홍삼 절편입니다. 씹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전통적인 방식이 좋으신 분들은 이 절편형 홍삼을 선호하시죠.
홍삼 뿌리를 잘라 건조시킨 형태라 가공이 거의 안 된 자연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씹으면서 침과 섞여 소화가 잘 되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께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홍삼차로 마실 수 있는 티백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 우려 마시는 홍삼차나 티백도 있어요. 이건 성분이 다소 연하지만 속이 편하고 마시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노약자, 입문자분들에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단점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낮기 때문에 꾸준히 마셔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효과가 빠르고 강한 걸 원하신다면 농축액, 일상에서 간편하게 드시고 싶다면 스틱형, 맛이 부담스럽다면 캡슐, 씹는 걸 좋아하시면 절편, 순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차 형태. 중요한 건 내 몸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홍삼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흡수율도 효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홍삼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홍삼도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는 평소에 소화 잘 되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식재료죠. 그런데 이 무에는 사포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홍삼의 핵심 성분이 사포닌인데 무를 함께 먹으면 그 좋은 성분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생무, 무즙, 무생채처럼 열을 가하지 않은 형태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홍삼 드신 직후엔 생무는 잠시 미뤄두세요. 두 번째, 카페인 음료입니다. 아침에 홍삼 한 포 드시고 곧바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홍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은 자극을 주는 성분인데요.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띵하고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홍삼 드신 뒤엔 한두 시간 정도 카페인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대신해 보세요. 세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탕, 불닭볶음면, 마라탕. 한 끼에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음식이지만 홍삼과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홍삼도 몸을 덥게 하는 따뜻한 성질이고 매운 음식도 열을 올리는 성질이 있죠. 둘 다 함께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더디고 열이 올라 몸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세요. 네 번째, 술입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홍삼도 간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간이 이중으로 힘들어집니다. 특히 소주처럼 도수가 높은 술은 홍삼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홍삼주 담가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소량으로 아주 가끔만 즐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차가운 음식입니다. 홍삼은 따뜻한 기운을 올려주는 보온식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고 찬 음식을 곧바로 먹어버리면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홍삼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홍삼 드신 후에는 차가운 음식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홍삼과 잘 어울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보리차, 대추차, 생강차. 이런 것들이 홍삼과 함께 먹기에 딱 좋습니다. 또 죽이나 밥 같은 담백한 음식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덜하고 흡수도 잘 돼요. 정리하자면 홍삼은 잘 챙겨 드시면 기력 회복, 면역력 증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심코 함께 먹은 음식 때문에 좋은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생무, 카페인, 매운 음식, 술, 찬 음식. 이 다섯 가지만 피하셔도 홍삼이 내 몸에 훨씬 잘 스며들 수 있습니다. 홍삼은 참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광고를 보고 덜컥 사기보다 내 몸 상태, 제품 성분, 섭취 목적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 홍삼 제품,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요즘 마트나 약국, 인터넷에 보면 홍삼 제품이 참 많죠. 그런데 광고만 믿고 사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첫째, 6년근 국내산 인삼인지 꼭 확인하세요. 6년간 자란 인삼은 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고 가장 약효가 풍부합니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오래된 인삼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둘째, 라벨에 진세노사이 함량이 숫자로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보세요. 예를 들면 7mg/g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1g 속에 7mg이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홍삼의 진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내 몸에 맞는 홍삼 형태를 선택하세요. 진하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면 농축액, 간편하게 챙기려면 스틱형, 정제나 캡슐은 맛을 싫어하는 분에게, 씹는 걸 좋아하면 슬라이스형, 가볍게 즐기고 싶으면 차 형태도 좋습니다. 넷째, 라벨에 설탕이나 감미료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무설탕,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다섯째, 꼭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GMP, 해썹 인증을 확인하세요. 이건 마치 국가인증서 같은 거예요.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말, 홍삼 고를 때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홍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 한 끼가 아닌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그릇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